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30대 후반 여성의 꿈인데요. 아들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생기는 일에 대한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는 중이다. 버스 같은데 좌석은 지하철처럼 되어 있어서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애매하다. 난 긴 의자에 아들과 나란히 앉아서 이동하고 있다. 근데 꿈의 앞장면에 어떤 젊은 여자애랑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모피 같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중년 여자가 자리도 많은데 굳이 나랑 아들 옆에 꽉 붙어서 구석으로 밀듯이 앉는다. 아들은 평소에 부들부들한 털을 좋아해서 그 여자의 옷을 만지작거렸고 그 여자는 아들을 꽤 귀여워한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경계를 풀고 그 여자와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아들이 나중에 자기가 중년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난 미쳤다고 얘기한다. 이분은 실제 아들이 있고 현재 4살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버스인지 지하철에서 아들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꿈속 버스와 지하철 이미지는 언제나 자신의 집단 지향성과 사회적 대인 관계 패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이끄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들은 내게 가장 귀한 존재로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 아들을 외부의 아들과 혼동한다면 꿈으로부터 얻을 것은 크지 않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꿈속 아들은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인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나 태도를 은유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곧 꿈이 전하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아들은 모피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모피는 이를테면 극강의 부드러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속성들 대극에 모피가 존재할 것만 같습니다. 꿈에 모피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반대적 속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가 혹시 모피의 대극에 있는 속성들에 쏠려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모피의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모피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피가 표현해내는 특질이 자아가 나아갈 방향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꿈에 나오는 인물, 특히 이렇게 아들이 나올 때 이 아들을 실제 아들이 아닌 내 내면의 아들로 바라봐야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껴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제 꿈을 볼 때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치 왜 우리 상대성 이론 설명해 줄 때 그거만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실제 내 차원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를 상상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정도의 그 간극이 있거든요. 제 버전으로 이해를 하면 꿈에 내 아들이 나온다. 특히 여자가 자기 아들한테 하는 투사가 있잖아요. 내 아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살아낼 수 없었던 어떤 특질을 아들이기 때문에 투사를 확 할 수 있고, 나로서는 끄집어낼 수 없었던 욕망을 아들을 빌어서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 이런 걸 원했구나. 이 정도로 원했구나. 그래서 그런 존재의 그 아들이 잘 커나가기를 바라는데, 누가 네 아들이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물으면 항상 아니거든요. 절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아들한테 대입시키면 절대 안 돼가 나와요. 제가 제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면 잘 힘이 안 들어가요. 아들이 그렇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적극적이게 돼요. 아들한테 하는 기대, 투사,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욕망을 알 수 있고 내 이야기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실제 내 아들과 내가 내 아들한테 투사하는 내 욕망과 그게 내 안의 가능성과 이게 다 연결되고 너무 밀접하다는 거죠. 실제 아들과 내 안에 있는 내 가능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저한테 좀 어렵고, 오히려 내 실제 아들을 상상하면서 더 내 안의 거를 잘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꿈에 내 아들을 이해할 맞아요. 때. 네네. 한국 엄마들은 자기 아들한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 자신이 억압한 욕망을 그대로 투사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 아들이 그 욕망을 실현해 주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 꿈에 아들이 등장할 때 실제 내 아들과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자신의 욕구를 모를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투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엄마들이 아들에 대한 바램이나 기대는 뭐 어마무지하고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꿈이 전하는 메시지에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그 기대나 욕망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게다가 그 꿈에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뭔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싶으면 그냥 억압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뜨리란 말은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들과 외부의 아들을 떨어뜨려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 한 차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싶을 때, 거부한다는 것은 꿈에 등장하는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실제 내 아들이라면 그 지경으로 놔두겠냐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잖아. 어떻게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그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빛나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거 아니야. 그치? 나의 내면으로 오면 내 안의 아들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꿈에 등장하는 아이라는 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나 비전인데 내게 요구되는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 태도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내가 그거를 그냥 아주 소중하게 취급하지 않아, 대하지 않아. 그 어린이를, 그 아이를 아주 쉽게 무시해. 그러면 그 가능성, 그 욕망, 그 욕구는 삶으로 연결되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내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사되겠지. 그런 방식으로 투사되면 그게 그 아들한테 좋을까? 내가 무엇을 투사하는지, 나의 어떤 욕망이 내 아들에게 투사되는지 모르는 채로 투사가 돼. 모르는 채로 투사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굉장히. 그래서 항상 분리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내 욕구가 아들한테 이제 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분리가 안 되면 내 욕구랑 아들의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아들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아들을 보지만 결국 내 욕망을 볼 뿐인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계속 내 욕망을 보는데 그게 아들의 실체라고 믿는 거지. 중년 여성은 빈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나와 아들 곁에 붙어 앉습니다. 이는 자아의 눈길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 하겠습니다. 자아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모피 외투를 입은 중년 여성이 나와 아들 곁에 앉은 이유는 무엇일까? 모피 외투에 어울리지 않는 무례한 태도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혹은 그녀가 이처럼 무리하는 이유가 혹시 나의 태도 때문일까? 등의 질문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자아가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꿈속 인물은 다소 무례하다 싶게 사나워지기도 합니다. 중년 여성은 나와 아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자 밀어붙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나와 아들의 삶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건하는 몸짓 같습니다. 중년 여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유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면 아들을 잃을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뿐입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중년 여성을 따라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그들을 따라가려는 이유는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쪽을 나보다 더 든든한 양육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돌봐줄 이는 내가 아닌 그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피에 담긴 특질을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나를 떠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옷은 곧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간단하게 외부 환경을 대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모피는 겨울을 살아내는 가장 세련된 방식을 가리킵니다. 집단에서 모피를 입는다는 것은 열악하고 혹독한 외부 환경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성숙한 태도를 뜻합니다. 중년 여성이 입고 있는 옷 모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피는 값비싼 겨울옷에 속합니다. 모피는 절대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옷이 아니며 때와 장소, 모임과 참석자의 특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때와 장소에 부합하지 못하면 자칫 과해 보이거나 천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의와 격식을 따지는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야 할 때 선택할 법하죠. 우리 곁으로 다가온 중년 여성 역시 그러한 모임에 가고 있거나 모임을 파하고 집으로 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년 여성은 나와 아들 곁에 붙어 앉습니다. 실제라면 그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인즉 그녀의 행위는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이미지가 모피 이미지와 연결되었습니다. 겨울의 옷 모피. 우리가 집을 떠나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울은 우리를 끝없이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피는 우리가 덜 긴장하고 덜 움츠러들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적잖은 여성이 모피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각고의 노력을 쏟은 끝에 모피를 장만하는 데 성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저 기대를 품은 채로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취향을 제대로 알아본 결과 자신의 선호가 거기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집단 또는 사회적 관계를 뜻합니다. 집단에서 나는 모피를 입지 않은 반면 중년 여성은 모피를 입고 있습니다. 집단에서 모피 외투를 걸친 이가 나와 아들을 구석으로 몰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피를 입지 않을 때 집단에서 구석으로 내몰릴 확률은 높아지는가 하는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아들은 모피를 입지 않은 엄마를 불안해하는가? 그 질문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내 안의 아들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줄 일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분 꿈 중에 이제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이전 같은 그런 두꺼운 옷 말고 얇은 옷 가져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듯이 뭔가 저도 그 심리적 겨울을 오래 산 사람으로서 두꺼운 옷을 입고 딱 경계하고 움켜쥐고 이런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켜쥐는 거 말고 좀 이렇게 나를 열고 나를 오픈하고 요런 방향으로 권하는 거, 이게 저한테 되게 익숙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꾼 사람이라면 꿈이 나한테 이렇게 모피 코트를 권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거잖아요. 이 꿈에서는 정확히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묘사는 없는데 이 모피 코트와 대극의 지점일 거라는 거는 이제 유추가 가능한 거고, 이 꿈을 꾼 사람이라면 내가 모피 코트의 대극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의 이런 모습이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이 되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 꿈의 이미지에서 뭐 따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중년 여성이 나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의식으로부터 멀지 않잖아요. 의식에 바싹 붙어 있단 말이죠. 그림자에 머문다는 것은 자아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자각할 수 있고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고, 그러니까 집단에서 내가 관계를 해나감에 있어서 모피 옷을 입어라 라는 거는,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뭐 뒤쪽에서도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표현 과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너무 쉽사리
자기 개방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중년 여성이 이제 내 아들 옆에 바싹 붙은 거잖아요. 우리 둘을 이렇게 밀면서. 근데 내 아들이 그 모피코트에 몸이 촥 이렇게 밀착됐을 거 아니에요. 그 커다란 철 달린 동물이 이렇게 꽉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아들이 그게 굉장히 좋았고 선뜻 난 저 여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만큼 충족된 것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제 아들이 저기에도 엄마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엄마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저기도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얘가 이 엄마에 대한 결핍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이 꿈에서도 내 아들이 지금의 나로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결핍을 이 중년 여성을 통해서 채우는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개방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내 아들이 춥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개방을 잘하는 사람이 돌보는 아들이 느끼는 추위? 이게 잘 제가 이제 지나치고 불필요한 개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지금의 엄마로서의 내가 아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꿈 이미지에 다가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로서의 내 모습을 자책하는 것으로 이끌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멈추는 거지. 꿈이 그런 것을 유도하기보다는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비전을 키우지 못하는 거지.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내가 엄마로서 아들에게 되게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깨어나면 내가 얻을 것이 없어요. 아이한테 뭘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이제 이상한 상호작용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태도가 내 미래의 모습, 내가 미래에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모피를 장만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심리적 차원에서 무슨 뜻일까? 모피는 최고급 겨울옷에 속합니다. 모피는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추위와 한기로부터 확실한 보호를 담당하면서도 고급지고 세련된 멋을 뿜어냅니다. 모피의 털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드러움과 따뜻함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집단에서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세련된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해야 한다면 모피는 무조건적 상수가 될 것입니다. 꿈속 어린 아들은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외부에서 충족시키는 중입니다. 아들은 무분별한 의존조차 허용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아나 어린이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까지 유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성숙한 방식으로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때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들은 이번에도 중년 여성을 따라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내 곁을 떠나려 한다면 내 부족함과 게으름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 겨울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모피 장만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강점은 자기 보호 심리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의 환경이란 척박하고 열악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생존하자면 긴장의 날을 세운 채 끝없이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주변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해냄으로써 자신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겨울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러한 단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환경을 살아가는 듯한 태도로 사회생활과 조직생활에 임하는 것인즉 집단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모든 활동이 축소되는 만큼 소통이나 상호작용의 의지 또한 최소화되기 마련입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비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모피를 입고 있다는 것, 이 이미지는 겨울을 살아가는 성숙한 태도에 대한 은유라 했습니다. 꿈은 한 차원 언어로 하는 소통이나 상호작용은 대폭 줄이면서도 삶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집단에서 모피를 입으라고 제안받고 있다면 자아가 그 대극적 특질에 치우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은 자아의 그림자입니다. 자아의식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는 자아 역시도 모피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단에서 모피가 발휘하는 힘을 익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자아가 서 있는 지점, 다소 거칠고 투박하게 보이는 태도로부터 모피 쪽으로 서서히 이동해 가야 합니다. 모피를 입은 중년 여성을 향한 아들의 호감에 대해 나는 미쳤다라고 반응합니다. 이 질색하는 표현을 통해 모피가 그동안 내 일상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모피는 내 일상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직업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꿈은 나로 하여금 집단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된 방식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살아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운 목표를 정해 줌으로써 꿈꾸니를 밀어붙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 성취가 직업적 성취와 직결되는 문제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와 아들을 구석으로 몰면서까지 우리 곁에 앉는 모피를 입은 중년 여성. 이런 이미지를 꿈으로 만난다면 내가 겨울이라는 환경에 익숙한 사람은 아님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집단에서 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또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중년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중년 여성은 앞으로 나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다시 아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모피에 관심을 보이는 아들입니다. 꿈속 아들의 의미는 삶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뜻합니다. 사회생활은 겨울살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에서 입을 모피 하나를 장만하라는 것입니다. 집단에서 모피를 입는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가 세련된 매너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피는 고가의 의류이고 따라서 모피를 장만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특히 아침 퇴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람이 꽉 차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밀착될 때도 많아요. 제가 지하철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나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남한테 피해 줄까 봐 제일 걱정하고 나도 욕먹기 싫고 이제 그게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모피를 성취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삶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되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심리적 차원에서 최고급 모피를 입고 있는 이가 누굴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나는 배우 김혜수가 떠오르거든. 오랜 시간 아주 각고의 노력을 쏟았고 그래서 어떤 가장 멋진 페르소나를 구축한 인물?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이 당당함과 배려가 그냥 완전히 그 사람한테 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되게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 예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30살 되면 그냥 그만두기로 다짐을 했다고 해. 은퇴 기자회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던 때도 있었다고 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지 못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 사람 예전 인터뷰를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과 비교했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나 이만큼 부족하다. 뭐라 그럴까? 까발리고 시작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 김혜수가 그 모피를 성취하기 위해 했던 각고의 노력 중에 하나도 이제 자기 객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꿈꾼이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어떤 무엇을 찾는다면? 겨울이 결핍의 계절이잖아. 그렇잖아. 심리적으로 겨울을 살아가는 이들이 던져야 하는 질문은 자신의 결핍과 그 결핍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는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려 하는지,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그 결핍을 그저 의존의 방식으로 채우려 하는지, 아니면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질문을 쉼없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모피를 하나 장만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면 끝없이 결핍에 휘둘리겠지. 휘둘리며 살겠지. 결핍이 그 개인을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가겠지 막. 나는 김혜수가 성취한 것이 거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자기의 결핍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끝없이 직면하면서 직시하면서 거기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돌파를 한 거고,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모피를 하나 장만한 거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거지.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